외모가 인생의 전부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외모 하나가 우리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들으면 뜨악하실 수도 있습니다. 에이, 사람이 살다 보면 내면이 중요하지 외모가 뭐 그렇게 대단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요. 사실 저 역시 내면이 중요한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현실에서 첫인상은 대개 겉모습에서 시작됩니다. 첫인상이 얼마나 강력하냐 하면 만약 여러분이 면접 자리에서 단정치 못한 차림으로 들어간다면 아무리 좋은 의견과 능력을 갖추었다 해도 이 사람 프로의식이 부족한 애라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이 한번 박히면 그 뒤에 100마디 설명을 해도 부정적인 이미지를 뒤집기가 쉽지 않지요. 조금 다른 예시로 예전에 상담했던 한 50대 고객님은 늘 나는 원래 타고나길 이런 외모라고 말씀하시며 옷차림이나 머리 손질에 전혀 관심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정년이 가까워질 즈음 본인의 이미지가 후배들과의 소통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음을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저를 아껴주지 않았더니 후배들도 제 말과 행동을 가볍게 넘기더라고요. 이토록 외모는 우리의 의도와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다양한 신호를 전달합니다. 외모가 전부는 아니지만 외모가 사회적 관계와 내 인생의 흐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나는 큐티, 나는 외모를 만드는 5가지 습관을 전문가로서의 시각으로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기에 한 가지 주제를 더해 인생의 연륜을 긍정적으로 녹여내는 팁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난 이미 늦었는데 뭘 하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외모 관리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가꾸는 과정 그 자체입니다. 1. 외모는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이다. 첫 번째 습관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기도 하지요. 외모를 가꾼다는 것은 나 자신을 향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는 행위입니다. 단정한 옷차림, 깨끗이 관리된 머리카락, 깔끔한 피부 상태 등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아, 이분은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시는구나 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나이 많은 분들에게도 적용되는 사례. 한 70대 어르신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퇴직 후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셨는데 어느 날 손주 돌잔치에 갈 일이 생겼지요. 본인은 늘 입던 옷 그대로 머리도 대충 빗고 나가려 했는데 손주 며느리가 할아버지, 오늘은 머리도 예쁘게 손질하시고 옷도 깔끔히 입으시죠 하고 권유를 하더랍니다. 처음엔 귀찮기도 하고 쑥스럽기도 하고 내가 이 나이에 뭐하러 꾸미나 싶었지만 막상 준비해보니 거울 속 모습이 달랐습니다. 행사장에 가자마자 우리 할아버지 오늘 왜 이렇게 멋있어요? 라는 칭찬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는 겁니다. 평소 과묵했던 할아버지도 아이고 이거 기분 괜찮네 하며 연신 미소를 띄우셨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 하나가 스스로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의 시선과 태도까지도 바꿔놓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은 절대 화려하고 값비싼 옷을 사거나 과도한 미용 시술에 의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 지금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노력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매일 아침 세수할 때 얼굴을 꼼꼼히 살피고 적절한 보습 크림을 바르고 옷깃을 고쳐 다듬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나를 아끼고 있다는 마음이 쌓이면 그 에너지는 자연스럽게 겉으로 드러납니다. 2. 나만의 스타일은 곧 나의 정체성이다. 두 번째 습관은 바로 나만의 스타일을 찾는 과정입니다. 많은 분들이 유행을 쫓고 유명 연예인이나 패션 잡지 속 코디를 그대로 따라하곤 합니다. 물론 참고하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스타일이 나와 잘 어울리는가 하는 점입니다. 실제 사례. 50대 중년 여성 어씨는 언제나 빨간색 립스틱에 화려한 색상의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처음에는 주변에서 와, 너무 과한 거 아니세요? 라는 반응이 많았지만 사실 어씨는 활기차고 사교적인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아, 이분은 정말 이런 색감이 잘 어울리는 분이구나라는 인정이 생겼지요. 본인도 스스로를 사랑하고 자신감도 넘쳤기 때문에
어떤 옷을 입어도 당당해 보였습니다. 반면 B씨는 똑같이 빨간 립스틱을 시도했지만 내성적인 성격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불편해하다 보니 오히려 어색해 보였습니다. 스타일은 나의 고유한 성격과 생활 패턴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남이 하는 대로 따른다고 예뻐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편안함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끼는가가 훨씬 중요합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스타일 찾기.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스타일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체형, 피부톤, 선호 색상 등을 더 정확히 알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시그니처 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가령 몸이 조금 통통해졌다면 과하게 꽉 끼는 옷 대신 자연스럽게 곡선을 살려주는 디자인을 선택하거나 단정한 라인을 유지하는 재킷 하나로 이미지를 정돈할 수 있습니다.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듯 스타일도 있듯이 지나치게 힘을 주지 않아도 자신의 개성을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그 나다움이 묻어나는 스타일을 갖게 되면 사람들 앞에서 주눅이 들지 않게 되고 자신감도 상승하죠. 3. 외모는 내면 건강의 거울이다. 세 번째 습관, 외모는 내면의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피부가 좋아졌네? 요즘 살이 좀 빠졌나봐? 같은 말로 서로의 컨디션을 짐작하곤 하지요. 실제로 현대의학에서도 우리의 머리카락, 손톱, 피부, 체중 변화 등은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실제 예시, 한 60대 여성 C씨는 갱년기 이후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체력도 뚝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어차피 늙어가는데 뭘 하는 생각이 커져 외모 관리도 포기한 상태였죠. 머리는 잔뜩 부스스하고 피부톤도 어둡고 옷도 아무거나 걸쳐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몸이 아프니 외모도 가꿀 여력이 없다가 아니라 사실은 외모가 점점 망가질수록 자존감이 떨어지고 그래서 우울감이 더 심해진다라는 악순환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병원 상담 후 가벼운 운동과 규칙적인 수면 습관, 가벼운 식단 조절을 시작했더니 놀랍게도 우울감이 조금씩 해소되고 피부도 한결 밝아졌습니다. 자신을 돌보겠다는 마음이 생기니 주변에 대한 관심과 에너지도 생겼습니다. 머리 모양도 조금씩 신경 쓰기 시작하고 이 정도 옷은 입어줘야지 하고 스스로를 챙겼더니 지인들도 훨씬 좋아 보이네요 라며 반겼습니다. 전문가 조언 건강관리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외모관리.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다이어트나 과도한 미용 시술은 오히려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균형 잡힌 식사, 가벼운 운동, 적절한 수면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과도한 흡연과 음주를 줄이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요. 이러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머리카락, 피부톤, 신체 라인 등이 전반적으로 좋아집니다. 특히 노년층이라면 칼슘과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고 규칙적으로 혈압이나 혈당을 체크하면서 몸을 보살펴야 합니다. 그러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안정되고 내가 나를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실의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게 됩니다. 4. 표정과 태도가 외모의 완성이다. 네 번째 습관은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합니다. 표정과 태도가 곧 외모의 완성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완벽한 메이크업을 했다 해도 인상을 잔뜩 쓰고 있거나 굳어버린 표정을 하고 있다면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것입니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말 중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볼 때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은 표정입니다. 실제로 상담 현장에서도 선생님, 제가 사소한 싸움이 많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의 표정을 살펴보면 무표정하거나 심드렁한 얼굴로 대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상대방에게 무관심해 보이거나 불쾌해 보이는 인상을 주니 갈등이 쉽게 생기는 것이죠. 자세와 말투도 중요. 거북목으로 고개를 푹 숙이고 걸으면 자신감 없어 보입니다. 반면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부드러운 걸음걸이를 유지하면 우아하면서도 당당한 느낌이 납니다. 말을 할 때도 너무 작게 중얼거리듯 하면 긴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고 너무 빠르게 말하면 조급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걸음걸이, 목소리 톤, 제스처 같은 작은 부분도
의식적으로 점검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좋습니다. 고개를 들고 앞을 본다. 걸을 때 어깨를 펴고 자연스러운 리듬을 유지한다.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미소 지으며 눈을 맞춘다 등 지극히 단순한 행동들이지만 이 작은 변화가 인생의 질을 크게 바꿔줍니다. 5. 즐겁게 사는 삶이 외모를 빛낸다. 다섯 번째 습관은 가장 근본적인 이야기입니다. 즐겁게 사는 삶에서 나오는 에너지는 외모에서 자연스러운 빛을 발합니다. 실제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에 생기가 도는 분들은 대개 삶에서 소소한 즐거움을 잘 찾으시는 편이 많습니다. 작은 것에서 오는 즐거움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변에는 거창한 꿈과 야망 없이도 매일 아침 가벼운 산책을 하며 꽃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하늘을 올려다보는 것만으로 큰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표정에 여유가 깃들고 다른 사람에게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면 피부나 자세, 말투도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결국 즐겁게 사는 태도가 외모에서도 드러나는 것이지요. 반대로 늘 짜증과 분노에 사로잡혀 있는 삶을 살면 아무리 멋진 옷을 입어도 쉽게 피로해 보이고 살짝 인상을 쓰게 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불화가 잦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6. 경험과 연륜을 스타일 자산으로 활용하기. 지금부터는 기존 5가지 습관 이외에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쌓아온 경험과 연륜은 엄청난 자산입니다. 문제는 많은 분들이 나도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하며 연륜을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늙었지라며 스스로를 깎아내린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연륜이라는 것은 사실 외모에도 긍정적으로 녹여낼 수 있습니다. 주름과 흰머리가 품격이 되려면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주름과 흰머리는 때로 사람들에게 지혜롭고 포근한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방치해 초라한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관리하고 스스로 즐기는 마음가짐을 갖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60대 할아버지는 흰머리를 염색으로 가리기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커트해서 잔머리 없이 정돈된 스타일을 고수했고 본인의 시그니처로 만들어서 멋진 실버 헤어 신사로 불렸습니다. 또 어떤 70대 할머니는 손주에게 할머니는 주름이 많은데도 왜 멋있지?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항상 미소를 짓고 손주 이야기에도 귀 기울여주며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니까 그 주름마저도 포근한 흔적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험을 대화와 표정, 태도에 녹여내기. 나이가 들면서 겪은 경험과 시각은 젊은 사람들에게 없는 통찰력을 가져다 줍니다. 이 통찰력이 표정과 태도에 스며들 때 말 한마디, 미소 하나에도 깊이가 느껴집니다. 즉, 노년의 연륜을 인생의 멋으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결국 나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습니다. 난 이제 늙었어라고 생각하면 당연히 모든 게 귀찮고 소모적으로 느껴지겠지만 나에겐 내가 살아온 세월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더 멋진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태도 자체가 이미 은은한 품격을 빚어냅니다. 작은 변화가 만드는 큰 기적. 심리학적으로도 외모 관리와 자존감은 긴밀하게 연결됩니다. 자기 모습에 아쉬움을 갖는 이들은 대개 난 그저 평범해. 혹은 난 이미 늙었어 등의 부정적인 자기 암시를 자주 합니다. 그러면 뇌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더 이상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지지 않게 되지요. 하지만 작은 성공 경험 하나만 생겨도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모처럼 머리를 단정하게 하고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옷을 입어봤더니 주변에서 칭찬해줬어. 이런 사소한 변화가 본인의 자존감을 조금씩 높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조금만 더 신경 써도 삶의 질이 나아지는군 하는 긍정적 피드백이 쌓이고 이 피드백이 연쇄작용을 일으켜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관리하는 삶이 가져다준 놀라운 기적. 제 지인 중에 50대 후반에 은퇴하신 분이 계십니다. 은퇴 직후엔 이제 회사도 안 나가는데 옷은 뭘 신경 써 그냥 집에서 편하게 있지라며 외모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갔는데 어떤 친구가 이분을 보고 너 왜 이렇게 늙었냐?
얼마 못 갈 것 같아 하고 장난삼아 던진 말이 꽂혀버린 겁니다. 그 말을 듣고 내가 이렇게까지 보여? 라는 충격을 받았던 것이죠. 집에 돌아온 뒤 우울함과 무력감에 빠지셨다가도 그래, 나도 한때 잘 나갔는데 하며 마음을 고쳐먹고 외모를 포함해 생활습관 정비에 돌입했습니다. 너무 과하지 않은 선에서 매일 30분씩 가벼운 걷기를 하고 식사 때마다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을 꼭 챙겨 먹고 아침 저녁으로 머리카락 정돈과 피부 상태 체크를 시작했죠. 불과 석 달 후 다시 동창들을 만났을 때 야, 너 뭔가 달라졌다. 얼굴에 생기가 도네? 라는 반응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본인 스스로도 거울 보기 싫었는데 요즘엔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도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웃게 됐다면서 더할 나위 없이 뿌듯해하셨습니다. 그 작은 습관들이 모여 인생을 좀 더 윤택하게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노인분들도 쉽게 실천하는 방법. 아침에 거울 보기. 매일 아침 세수 후 거울을 보며 얼굴에 미소를 지어보세요. 오늘도 잘 지내보자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시는 겁니다. 작은 의식 하나가 심리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편안한 옷을 조금만 신경 써서 입기. 물론 나이가 들면 꽉 끼는 옷이나 복잡한 디자인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색감과 소재를 신경 쓰면 편안하면서도 깔끔한 스타일을 낼 수 있습니다. 가벼운 운동 습관 들이기. 무리해서 달리거나 체육관에 가기 어렵다면 집 앞을 걷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맨손 체조 등을 시도해 보세요. 잠깐의 움직임이라도 몸이 달라집니다. 주변 사람과 대화에 참여하기. 혼자 외톨이로 지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동네 경로당이나 지인들과 차 한 잔을 마셔보세요. 대화 속에서 자연스레 웃을 일이 생기고 표정도 환해집니다. 명랑한 표정 연습.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잘 안 나온다면 거울 앞에서 입꼬리를 살짝 올리는 연습을 해보세요. 에이, 뭐 이런 거래? 싶겠지만 습관이 되면 정말 표정이 달라집니다. 마무리. 작은 실천이 만드는 커다란 변화. 우리 인생에서 외모는 전부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코 사소한 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외모는 자신을 존중하는 첫 번째 약속이. 나만의 스타일은 곧 나의 정체성. 3. 외모는 내면 건강의 거울. 4. 표정과 태도가 외모의 완성. 5. 즐겁게 사는 삶이 외모를 빛낸다. 그리고 추가로 6. 경험과 연륜을 스타일 자산으로 활용하기. 이 6가지가 어우러질 때 우리에게는 단순한 겉꾸밈 이상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자주 놓치지만 가장 중요한 사실, 외모 관리는 타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결국엔 나 자신을 아끼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나 자신에게 시간을 투자하고 나를 돋보이게 해주는 색깔과 옷을 찾고 내 몸에 어울리는 생활 방식을 가꾸다 보면 자연스럽게 자존감이 올라갑니다. 자존감이 올라가면 삶이 즐거워지고, 삶이 즐거워지면 다시 외모에 긍정적인 에너지가 배가 되지요. 이렇게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나는 나이가 너무 많아서 하고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지금 이 순간부터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셨으면 합니다. 주름과 흰머리는 살아온 세월의 훈장입니다. 그 자체로도 멋스러울 수 있고 오히려 충분히 당당해 보여도 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내 삶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 몸과 마음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삶은 언제나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롭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를 존중하는 외모 습관 하나씩 실천해 보시길 전문가로서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고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또한 댓글에 시청 시간이 아깝지 않았어요라는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한마디가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